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오래전 여성이 갖춰야 할 기술과 덕목으로 손바느질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면서 옷을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바느질로 전통을 이어가는 명인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만나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모시 쌈솔 명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에서 규방공예가이자 모시 쌈솔 명의로 활동하고 있는 주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경자 명인님. 네. 예. 보니까 규방공예가이시고요. 모시 쌈솔 명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규방공예는 들어봤는데 모시 쌈솔은 좀 생소해요. 이 모시 쌈솔이 뭔가요? 모시 쌈솔은 네. 그 규방공예 바느질 기법 중에서 하나인 그 바느질 기법인데요. 네. 그 규방공예라고 하면은 네. 그 조선시대에서 양반집 그 규수들이 모여 앉아서 그 생활용품이나 만들고. 기타 네. 여러 가지 소품들을 바느질했던 그런 공간이었고요. 네. 그 규방공예 바느질로 인해서 그 모시 쌈솔이라고 하면은 네. 그 소재를 모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규방공예거든요. 네. 모시 쌈솔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네. 네. 한마디로 모시를 재료로 해서 바느질 기법. 네. 이 쌈솔이라는 바느질 기법으로 네. 생활용품이나 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쌈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느질 기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모시 쌈솔이라고 하면은 네. 그 바느질 솔기를 튼튼하게 하면서 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네. 그 쌈솔이라고 하면은 네. 두 장의 모시 조각천을 안쪽으로 시접을 접어넣어서 안과 안끼리 마주보게 놓고 겉에서 맞추어서 감침질을 한 다음에 그 안쪽에서 솔기를 가름소를 해서 놓고 네. 작은 짧은 시접을 긴 시접으로 감싸주는 기법이 모시 쌈솔 기법입니다. 이 모시 쌈솔 기법, 쌈솔 기법은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쌈솔 기법으로 하면은 그 선이 아름답기도 하고 네. 튼튼하기도 하고 예, 그런 점이 좋고 또 쌈솔 기법으로 해놓으면 앞과 앞면과 뒷면이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예. 그렇군요. 예.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직접 만든 모시 쌈솔 작품을 몇 가지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색깔이 너무 곱고 예쁩니다. 네. 어떤 작품들인지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앞에 깔려 있는 이 긴 분발은 네. 그 색감이 있는 염색 모시하고 일반적인 그 백모시하고 생저하고를 합쳐서 네. 한 땀 한 땀 똑같이 아까 쌈솔 그 기법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저 놀이개는 그 순조임금 셋째 따님이 덕원공주라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만들어서 차셨던 그런 놀이개라서 자라줌치라고 하는데 네. 그게 중요 민속문화재 21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 이쪽 옆에 있는 그 바늘방석은 우리가 규방공예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바늘을 어디에다 꽂을지 모르니까 네. 그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게 바늘방석이고요. 네. 또 그 옆에 있는 향주머니는 그 향을 그 속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고 다녔던 그런 주머니고요. 또 꽃잎 주머니는 그
닭이 잔이나 이런 그 탕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라서 꽃잎 주머니라고는 해도 네. 닭이 주머니라고 많이 불러요. 너무 예뻐요. 네, 네. 우리가 흔히 바늘방석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걸로 인식해야 되는데 저 바늘방석은 너무 예뻐서 깔고 앉고 싶을 정도로 정말 탐이 납니다. 현재 서천에 살고 계시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서천하면은 한산 모시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명희님께서는 이 모시 쌈소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왜냐면 그 서천하면 한산모시라고 하니까 그 네. 모시를 주 재료로 해서 많이 우리들이 쓸 수 있지만 그 지역이 다른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지 않아서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서천에서는 그 일상적으로 모시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모시를 가지고 그 모시 쌈소리나 규방공예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시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이렇게 만지면 좀 살짝 거칠기도 하고 또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공예 재료로서는 어떤가요, 선생님? 네, 모시 천이 네. 좀 까실까실한 반면에 그 올도 날줄과 씨줄이 들쑥날쑥해서 네.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느질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단이나 실크 같은 종류보다 몇 배가 더 힘이 들어요. 네. 그래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매력이 오묘한 매력이 빠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재봉틀의 등장으로 기계가 이제 생기면서 우리가 직접 손바느질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해서 옷도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이 사람만의 손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계 바느질은 균일한 반면에 네.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바느질은 균일미는 좀 떨어져도 네. 그 아름다운 면도 있고 또 그 기계로 못하는 사뜨기나 네. 모시 쌈솔 같은 거는 직접 기계로 못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 좀 더 돋보이는 것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우리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다고 네. 하잖아요. 사실 뭔가를 만들고 빨리 만드는 데 있어서 편리성에서는 기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이 만드는 것에서 예, 우리가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안에 따뜻함,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근데 이 모시 쌈소를 하기 전에는 원래 규방 공예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 규방 공예를 하게 되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로부터 모시 짜는 직조 기술하고 네. 모시 쌈솔 바느질을 배웠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시댁 어른도 계시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했는데 네. 어느 날인간 이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그 2007년도에 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규방공예 초급반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체계적으로 배우다가 보니까 네. 좀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에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좀 하고 싶은데 네네. 뭐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규방 공예를 배우셨는데 네네. 또 이제 어머님께 친정 어머님께 배웠던 이 쌈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 거기다 접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께서 그 애착이 가는 작품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예. 베개네요. 이건 육골보개라고 해서 네. 이 골고리 6모가 있어서 육골보개거든요. 네. 그 육골보개를 가지고
이거는 호남 지역에서 사대부들이 즐겨 썼던 버개인데요. 이 버개를 그 매물을 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베면 네. 베고 자려면 가운데가 푹 죽거든요. 근데 이제 육골버개는 가운데 다 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죽지 않고 그 형태를 그냥 유지하는 버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저기 하고 한 2달 정도 걸려요. 하나 만들려면. 보니까 이 자수를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다 놓으신 것 같네요. 네, 전통 자수를 배웠기 때문에 네. 네, 전통 자수를 놨었고요. 네. 그리고 역사 속의 위인들의 필체를 우리 선생님께서 수놓아서 만든 작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중근 의사하고 네. 그 김구 선생님 작품을 수를 놨는데요. 네.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작품 운제라는 그 액자가 있는데 네. 그 운제라는 것은 그 무엇이냐면 누각이나 누정이나 정자를 일컬어서 말을 하는데요. 네. 그걸 수를 놔서 액자를 만들었고 김구 선생님 필체는 그 김구 선생님이 73세에 자기 형님한테 올린 글로서 그 나는 앞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다 하는 뜻을 형님한테 올린 글을 수를 놨습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이제 이 규방공이나 모시 쌈소를 하면 보통 이제 생활용품에서까지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글씨나 아니면 창작 작품까지도 같이 하셨는데 이 신사임당의 초충도도 거기에 함께 또 접목을 시키셨다면서요? 네, 신사임당 초충도를 8폭을 수를 놔서 병풍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사임당 초충도는 그 신사임당이 풀이나 벌레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네. 했던 그런 것이라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모시에다가 일일이 그걸 다 수를 새기셔서 네, 모시 그렇죠. 쌈솔 형태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보신 그냥 분들이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냥 해서 수를 놔서 네. 병풍을 꾸몄던 거죠. 예. 근데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한 자세에서 바느질을 하면은 바늘 땀도 잘 안 보일 것 같고 바늘 귀에 실 꿰는 것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으세요? 아직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눈도 아직은 잘 보이고 실도 잘 꿰니까 네. 예, 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작업하세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요. 네. 건강만 허락한다면은 그 앞으로 계속 한 몇 년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야, 다행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도 좀 하셨겠네요. 예, 전시회는 1년에 한 2~30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2018년도에는 여기 KBS 갤러리에서 네. 그 75주년 개국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그 전시를 했을 때 그 계룡산 도자기하고 한산 모시하고 콜라보식으로 형태를 갖춰지는데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네. 다행히도 모두가 보고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 8월에 서천문화원에서 초대 작가 전시회를 하셨는데 여기 특별한 작품이 전시가 됐네요. 네, 모시 한필 작품이 대작이라서 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모시가 보통 36자면은 21.6m거든요. 네. 21.6m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그냥 모시의 역사하고 모시가 한필이 탄생되는 그 팔공정이 있는데 팔공정에 한글, 영문, 사파를 다 수를 놔서 한필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게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작이었겠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3년. 3년이요? 네네. 이야,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사실 뭐 요즘 뭐 K컬처나 K콘텐츠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이 작품 활동, 뭐 규방공예나 모시 쌈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으로 올 것 같은데 혹시 이걸 해외에 좀 알리려고 하시는 노력은 또 해보셨나요? 네, 2014년도에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그 트리엔날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네. 문화관광부 주최했었는데 네. 거기에 한국공예 벚꽃창신전이라는데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역 작가들 8, 9명 정도가 모여서 네. 그 작품을 출품을 했고요. 근데 본인들은 작품만 가고 본인들은 가보지를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많이 좋았다고 그렇게 현지에서? 전해왔어요. 예, 예. 현지에서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서 그 영국 런던에서 와서 전시를 해달라, 또 중국 항저우에서 전시를 해달라 해서 실제로 가서 전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코엑스에서 귀국전을 했었던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전통 공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 덕분에 소중한 우리의 문화가 오래도록 이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화가 후대에도 전해지려면 제자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혹시 선생님, 선생님의 이런 작품을 보고 좀 배워보고 싶다, 그 명맥을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서 네. 그 농업기술센터에는 매년 1년에 한 15명 정도 그렇게 기법을 전수를 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문화원에서는 모시 쌈설 기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올해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그 충남도의 그 갤러리에서 그 7월 한 달 동안 전시할 예정인데요. 네. 타이틀은 바늘꽃 피어나다는 타이틀을 놓고 한 달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있을 전시회도 많은 분들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잘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선생님의 꿈과 계획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디지털 시대 중심에 서 있는 이때 이렇게 한 땀 한 땀 섬세한 손길과 정성을 담아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 또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명인의 노력으로 이 규방 공예나 모시 쌈소리 오래도록 우리 곁에 살아 숨쉬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